안녕하세요. 김용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과 강남 아파트가 하락폭을 축소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거대 야당을 보유한 정부가 효율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GDP 대비 집값과 6년간 오른 부동산 가격 거품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바닥이 어디일지 모를 정도로 추락할 수도 있으므로 추격 매수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부동산 하락장의 과거의 실패를 모두 만회하면 물론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 이것 모르면 평생 후회한다. 자, 반복되는 게 사이클입니다. 보자고요. 서울 아파트 상승 사이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미 끝났죠. 자, 돌고 돌면서 달팽이처럼 부동산 사이클 최고 기회. 자, 여기 보세요. 지금 2002년 아주 그 이전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쭉 내려왔습니다. 3, 4, 5년까지 빠졌죠. 그러다가 6, 7, 자,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죠. 이때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다가 이제 8, 9, 10, 11, 12까지 대략 크게 변동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2013년 바닥을 찍고 다시 또 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뛰었죠. 자, 여기서 몇 마디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지금 바닥장이라고 생각하는, 물론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바닥인 줄 알았지만 설령 결과가 안 나왔어도 보세요. 이 제로를 기준으로 자,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지만 그래도 상당수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보시면 골이 깊잖아요. 자, 그럼 이때 많이 하락해 샀다면 돈 벌었다. 마음고생했지만 결국은 돈 벌었다. 왔다 갔다 했으니까 마음고생했지만 결국 올랐잖아요. 자, 인생의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기까지 또 올랐어요. 기회였네. 우리 최고의 기회가 이때뿐이겠어요. 또 이전에도 있었겠죠. 자, 이처럼 우리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계속 떨어지기만 할 것이다. 워낙 코앞만 보고 일희일비하지만 결국 기나긴 흐름으로 본다면 불규칙하긴 하지만 이렇게 사이클, 바닥 사이클. 이번에 이제 떨어지면 바닥도 이때 또 형성돼요. 이렇게.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이 앞에서도 이렇게 그랬을 것이고. 이게 규칙적이지는 않지만 불규칙적 사이클은 확실해요. 그리고 여기 대충 봐도 이렇게 치고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니까 떨어졌고, 치고 올라가니까 떨어졌고, 또 치고 올라가니까 떨어졌고, 치고 올라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꾹 참을 걸 사가지고 망했네? 여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여기. 자,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더 폭락한다. 이제 강남은 안 떨어진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강남이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하락할 때마다. 이번은 예외다? 항상 이번은 예외다가 많죠? 자, 부동산 사이클 투자. 꼭지장 10년 사이클 하락 초기입니다. 지금. 아주 위험해요. 지금 설령 올해 하반기 때 좀 뛰다가 또 떨어지더라도 분명한 것은 6년 동안 대폭등했기 때문에 꼭지장 10년 사이클에서 최고인데다가 하락 초기라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전세 비율도 낮아가지고 좋지 않아요. 내 돈 투자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투자 금액에 비해서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단기간 지역별로 상승 가능합니다. 그건 맞아요. 지금 지방이라든가 또는 수도권 일부 지역, 변방지역, 경기도도 사이드, 그동안에 올라가지 않았던 여기서 먼 곳들, 또는 입지가 나쁜 곳들, 나홀로, 비아파트, 또는 용적률이 높은 거, 대형 평형, 이런 것들이 지금 막판에 계속 뛰었잖아요. 하지만 결국 어떻다? 폭락 위험이 있다. 조금 먹고 크게 잃을 수 있다면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장기간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집이 없다면 평생 가난해져요. 그래서 폭락론자의 말에 맨날 심취돼가지고 그냥 막상 폭락하면 또 사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계속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건 과거 역사가 다 말해줘요. 한 번도 집 없을 때 부자인 적이 없습니다. 비아파트, 이거 조심하세요. 비아파트. 아무리 궁해도 사면 안 돼요. 나홀로 아파트. 그리고 특히 많이 오른 고가주택, 고가아파트, 지방 이런 데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1에서 4년 관망 후 매수. 왜 제가 1에서 4년이라고 길게 잡았냐면 이게 유력한 것은 한 2, 3년이 유력할 것 같아요. 하락이. 그렇지만 그래도 1에서 4년 폭넓게 관망을 하면서 본인의 여건에 맞게끔 매수해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안 잡으면 미치겠다는 사람들만 실거주로 매수하라는 거지. 제가 뭐 지금 집 매수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자, 무조건 못 잡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회비용을 다 날리게 하면 됩니까? 저가에 매수해야 합니다. 미국, 일본, 한국 거품. 이게 지금 빨간 선이 각각 0이에요. 0. 보자고요. 미국. 지금 여기 이쪽도 있지만 아래쪽도 거의 반반이죠. 미국 거품이 심하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미국 가면 비싼 거 몇 개만 비싸지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훨씬 쌉니다. 알았죠? 국민소득은 우리나라에 거의 2배 가까이 높은데 집값은 싸다고요. 이미 이 그래프가 보여지지 않나요? 자, 일본 보세요. 일본도 지금 올라간 것도 상당히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내려간 것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최근 끝자락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자, 미국도 여기서 이제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중인데, 어찌 됐거나 하락폭이 일본도 상당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이게 0입니다. 자, 이렇게 뛰었어요. 이렇게 뛰었어요. 특히 이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뛰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락은 생각보다 이 나라,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훨씬 적죠. 땅값도 그래요. 그래서 거품이 아주 심하고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집은 이렇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바닥에 매수했어요. 자, 이 C까지 끌고 왔으면 돈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보통 B에서 팔아요. 거래가 되니까. 이거 이 정도면 먹었다 만족했는데 계속 뛰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A는 나아요. 자, B는 계속 끌고 가다가 C에서 팔았습니다. 물론 안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C에서 잡은 사람 보세요. 자, 이제 하락장 이게 떨어집니다. 이만큼 떨어지면 팔 것 같죠? 손해보고는 잘 안 팔아요. 그러니까 그냥 끌고 가버립니다. 근데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요, 패닉에 빠져요. 그래서 파는 사람들이 이때 많아요. 정말 얼마나 심장이 찢어지겠습니까? 이때 판 사람들 많아요. 12, 13, 14 이때 판 사람들 많습니다. 자, T가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 E까지 떨어졌어. 그나마 이 사람은 괜찮아요. 이만큼 폭락했지만 다시 또 이렇게 G까지 올라가잖아요. 부동산은 우상향하니까. 자, 같은 패턴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은 자, A나 B와 같은 사람이 또는 E나 F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C나 G같이 상추장에 잡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매매가 빨간색, 전세가 파란색인데 매매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전세가가 상승한다. 이거 좋은 징조죠. 그런데 이런 경우 보세요. 매매 바닥에 진입할 수 있는 시기, 좀 더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자. 조금 더 기다리면 이제 나중에 어떤 기회가 온다. 매매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한다. 아주 좋은 그래프 모형이에요. 물론 많이 폭등한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제 하락한 다음에 뭐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런 모습이 보인다. 조금 늦더라도 달리는 말에 막 탁 올라가면 여러분들 돈도 많이 투자 안 하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매매가는 상승하는데 전세가가 정체한다. 아까는 좀 반대죠. 이때 여러분들 매매가가 계속 올랐는데 전세가가 하락한다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니죠. 지금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전세가가 매매가가 많이 벌어졌죠. 물론 최근에 와서는 전세가도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만 큰 틀에서는 전세가가 내려왔고 매매가는 엄청나게 뛰었죠. 욕심을 버리고 다음을 준비하자. 매도 준비하라고 나왔잖아요. 자, 그다음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네요. 둘 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평행선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투장에 이런 모습이 많아요. 바닥장에 이런 모습이 많거나 바닥장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야 하고 상투장일 경우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투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자, 이때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이게 3번이고 이게 4번인데 여러분들 대충 봐도 언제 매수해야겠어요? 1번이 제일 좋네요. 매매가가는 정체인데 전세는 올라가니까 갭은 줄면서 자, 집값은 싸네요. 자, 그리고 2번 횡보하면서 아까 올라가는 거 아주 좋네요. 동반 상승할 때 이때도 매수해야죠. 자, 근데 3번은 이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 끝에 자리락에 오면 상투 매수가 되죠. 4번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웬 횡재냐, 금매네, 전세가도 같이 떨어지네. 자, 그런데 계속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잡는 거 아니에요. 다시 또 이제 반복돼 가지고 또 이렇게 가겠죠. 이때 잡아야죠. 이때. 자, 이때. 지금 보시면 매매가 하락하고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대략 한 둘이 좁혀졌을 때가 매수 시점입니다. 매매 전세에 따른 투자 전략. 아까 제가 1번, 2번, 3번, 4번을 좀 설명하면 전세가 상승기. 이거 전세가는 올라가고 매매가는 지금 또 정체잖아요. 이때는 매매하는데 상당히 좋은 시기라는 걸 지금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2번 같이 지금 매매가도 올라가고 전세가도 올라가는 시점.
이게 주로 초기일 경우는 자 인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는 게 좋다. 3번 거의 상투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벌어졌어요. 이럴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고 4번도 초기 때는 매수하면 안 되고 좀 떨어지고 1년 정도 있은 다음에 최소한 매수하는 게 좋다. 자, 부동산 하락 사이클 3, 4년 진행. 이건 여러 번 보여드린 건데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팩트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폭등했다가 소폭 하락, 폭등했다가 소폭 하락, 폭등했다가 소폭 하락. 자, 이번에도 이제 계속 하락할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제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뭐 지금 또 폭등한다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좀 유심히 더 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 그리고 정부가 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빨리 대책을 내놔라 압박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뭐 여기 뛰면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이만큼 뛰었다고 해서 뭐 아실 거 있어요? 결국은 또 꼬꾸라질 것 같은데 가능성도 낮지만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일관성 있게 아예 말을 할게요. 지금은 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니까 뭐 1년이 떨어질지 3년이 떨어질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수하지 마라. 자, 실질적으로 이거 지금 2020년이고 여기가 지금 언제냐? 그 유명한 2014년이네요. 자, 보세요. 이게 서울 아파트, 전국 아파트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는 이렇게 했다가 계속 치고 올라갔고 전국의 아파트도 계속 지금 상승 중이죠. 자, 그러면 이제 꺾이는 상황이고 얘도 이제 이렇게 내려올 상황일 거예요. 지금 조금씩 꺾이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전개되다가 또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실 건 있어요. 이렇게 하락할 때는 생각보다 하락률이 적어요. 올라갈 때는 상승률이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은 꼭 매수를 해야 한다. 어떤 거 위주로? 아파트 차선이 뭐다? 단독 다가구가 차선입니다. 자, 이제 아파트 단독 연립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파란 거 보세요. 파란 것은 많이 올라갑니다. 또 시원스럽게 떨어져요. 2013년에 시원스럽게 떨어졌네요. 그러다가 현재 시원스럽게 올랐죠. 자, 그런데 중간 단계가 연립입니다. 여기 중간 보세요. 자, 연립. 거의 단독하고 비슷해요. 좀 덜 올라가고, 좀 덜 떨어지고, 덜 올라가죠. 단독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도 얘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신축 빌라는 수평선입니다. 아주 안 좋죠. 오피스텔도 수평선에 가까워요. 자, 아주 안 좋죠. 그나마 얘들은 조금 나은 거예요. 왜? 얘들은 땅이 있잖아, 땅이요. 전원주택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서울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최고다. 자, 그리고 부동산 상승과 하락할 때 보면 상승할 때 보면 아파트 가격이 먼저 오르고 분양권 피도 오르고 신축 분양 가격 상승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상승하고 입주권 피가 오르고 빌라 연립 단독주택 가격도 올라간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런데 하락 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분양권 피도 하락하고 신축 분양 가격 하락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되고 입주권도 피가 하락해요. 여러분들 분양권도 마이너스 피가 널려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가격도 하락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2014년부터 2018년 봤더니 자산 비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좀 줄어드는가 하더니 다시 늘어났어요. 왜? 집값이 폭등하니까.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왜? 집값이 폭등하니까 부동산에 투자한 거예요. 부동산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이거 지금 보시면 약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아파트 보세요. 매매가 전세가는 이렇게 지금 100배가 뛰었어요. 83배, 100배. 그런데 나머지 뭐 등록금, 커피, 지하철, 요금 이런 것들은 겨우 20% 이내에서 헤매고 있네요. 많이 뛴 그나마 사립 등록금 40% 뛰었네요. 자, 보세요. 결국은 물가 상승률은 이 정도에서 끝났지만 아파트 상승률은 이래요. 집 없으면 망한다는 생각이 들죠. 특히 서울 같은데 경기도는 더 심하겠죠. 자, 이제 전망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반기 전망을 하는데 주택 전문가들 전망, 낙폭 줄고 있는 서울 집값 전망. 자, 보시면 김덕래 거래량 감소로 반등 시그널로 볼 수가 없다. 지금은 거래량 없이 그냥 조금 소폭 상승하고 있으니까 지금 강남과 서울이 반등하고 있더라도 설령 플러스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지켜봐야 한다. 박원갑 상승 피로감이 아주 크고 규제 등으로 계속 약보합을 볼 것이다. 자, 함영진 반등김이 없고 보합세 유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창무 하락 시작으로 상승장은 아주 힘들어진다. 심기원 이 사람은 상승론자인데 조정 국면이
진입돼서 연말까지 계속 조정할 것이다. 자, 서진영, 마무리 되면 강보합이 전환될 것이다. 근데 강보합 전망한 사람 한 명이고 다 하락한다고 했어요. 자, 지금 이 주택이에요. 주택을 밑에서 보고 있는데 비행기가 딱 날아가네요. 자, 이 비행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은 추락한다라고 보시는 게 정답 같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집값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다른 사람보다 덜 오른 생각이 들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사이클처럼 돌고 도니까 지금의 상황만 보고 한탄하지 마시고 다가올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